26페이지. 한나라 고조 유방 기억나죠? 자, 유방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된 사람이 한나라 해제. 근데 권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엄마가 권력을 휘둘렀죠. 자, 그러다가 여태우가 죽고 나서 여씨들이 몰락을 해요. 고조의 공신들이 여태우와 관련된 여씨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고조의 네 번째 아들을 황제로 세우는데 한나라 문제. 자, 문제의 아들 오왕 유비의 아들을 바둑판 던져서 죽였던 한나라 경제. 그죠? 자, 그리고 또 뒤를 이어서 한나라의 전성기이자 암흑기를 동시에 가져온 인물. 한나라 무제. 자, 흉노를 정벌하기 위해서 대궐지에 사람을 보내고 비단길이 개척되고 막 그 남어를 멸망시키고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소금과 철을 전매하고 막 이런 많은 업적들을 남긴 사람이죠. 그리고 수마천의 여기를 확 잘라버렸죠. 그래서 사마천은 치욕을 당했지만 자살하지 않고 역사책을 남기는데 사마천의 사기. 이런 게 시험에 낼 거예요. 사기 쓰는 거. 알아두세요. 우리 중국 가장 중요한 역사책 하면 사기예요. 자, 한무제 이후에 뛰어난 황제들이 안 등장하고 계속 외척들이 권력을 휘둘러요. 외척은 황실의 외가댁 식구들을 얘기하죠. 자, 이 외척 중에 왕망이라는 사람이 마침내 한나라 황제를 끌어내리고 자기가 새로 나라를 세우죠. 자, 왕망이 세운 나라 이름 뭐였어요? 신나라였어요, 신나라. 신나라는 기원 후 8년에 건국이 돼가지고 23년에 망해요. 그러니까 몇 년 간 거예요, 다? 15년밖에 안 갔죠. 금방 망하는데 이렇게 신나라가 금방 망했던 이유. 자, 우리 저 무제가 죽고 나서부터 한나라에서 점점 호족이라는 세력들이 성장을 했다 그랬어요. 호족들은 지방에서 많은 땅을 가지고 또 거기 사는 주민들을 노비로 만들어가지고 데리고서 이제 그 세력을 키우고 있던 사람들을 호족이라고 부르는데 이 호족들의 세력의 원천은 일단 뭐라고 첫 번째가 넓은 땅. 자, 왕망은 그 호족들을 누르려고 자, 호족들이 가진 토지를 모두 따라 읽어봐. 뭐 시켰다고? 국유화가 뭘까요? 국유화? 그쵸. 나라 소유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너희들 다 부모님 명의로 된 집에 살죠? 그 부모님 명의로 된 집이 갑자기 나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자, 당시 호족들이 가진 땅에다가 자기 성이 뭐예요? 왕망의 성이. 왕씨죠? 자, 우리 토지를 뜻하는 한자가 이거죠, 이거. 이거 뭐죠? 밭전자죠. 자, 이 호족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앞에다가 왕자를 붙여요. 네. 그래서 천하에 있는 모든 토지가 왕전이라고 불리게 돼요. 그리고 호족들이 그 이제 가지고 있던 회력 기반, 백성들을 다 자기의 손가락, 발가락으로 만들었죠.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들. 남자 종은 노라고 부르고 여자 종은 이 호족들이 노비를 사고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노비 사고 파는 걸 못하게 해. 그리고 또 저 고구려를 높을 고자를 니네가 감히 쓴다 그래가지고 하구려라고 부르게 했다 그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지역에서 호족들이 이제 왕망한테 반발하고 고구려도 이제 그동안 한나라 말을 좀 듣는 것 같더니 이제 말을 듣질 않아요. 결국은 호족들의 반발로 왕망이 각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살해된단 말이에요. 기록에 의하면 왕망이 죽을 때 여러 호족들이 왕망 잡은 다음에 왕망 시체를 마치 그 하모처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왕망이 죽은 다음에 한동안 또 중국이 혼란을 겪다가 자, 그 혼란을 추습한 사람이
한나라 고조의 후예였던 유시성, 누구? 유수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유수라는 사람이 여러 호족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시 한나라를 새로 세워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 세워진 한나라를 뒤에 있는 한나라라 그래서 무슨 한이라 그래요? 후한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 저 왕망한테 망했던 그 앞에 있던 한나라는 무슨 한나라라고 할까요? 건한이라고 불러요. 자, 뒤에 세워진 한나라는 무슨 한나라? 후한. 후한의 초대 황제가 누구라고요? 광무제 유수예요. 이 사람 또한 한 명의 뭐였다? 호족이었다. 이 후한은 여러 호족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역사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말을 해보면은 후한은 호족 연합 정권이에요. 자, 말이 좋아서 연합이지. 자, 연합을 했다는 거는 그 황제가 그 수많은 호족들 중에 하나라는 소리죠. 자기가 유일무이한 최고 존재가 아니라 여러 호족들 중에서 그 대표격인 거예요. 황제권이 셌을까요? 약했을까요? 황제권이 세지 않아요. 그래서 황제가 호족들의 눈치를 봐야 됐던 나라가 이 후한이에요. 후한은 전한과 달리 수도도 달리 정해요. 자, 유수의 근거지였던 수도는 어디? 낙양이 돼요, 낙양. 알아두세요. 전한, 항구조 유방이 수도로 정했던 곳은 어디였어요? 장안이었죠, 장안. 장량의 건의로 그 장안에다 수도를 정했잖아요. 새로 만들었죠. 자, 그런데 후한 때는 관중 밖에 있는 원래 주나라 때 수도였던 어디? 낙양을 수도로 정해요. 전한과 후한의 수도가 달라요. 뭐 그랬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기도 해요. 왕망이 장안을 수도로 했는데 그때 왕망이 그 공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장안이 많이 이제 잿더미가 되고 불도 많이 나고 이래가지고 좀 수도로서 기능을 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었고 유수의 근거지가 낙양이었기 때문에 수도를 낙양으로 정하게 됩니다. 자, 이 광무제 때는 음, 당시 광무제가 1세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사람이에요. 지금 21세기니까 2000년 전 사람이죠. 그죠? 이 광무제 때 남긴 기록이라고는 사마천의 사기에는 이 광무제 기록이 없죠. 사마천은 이 광무제보다 먼저 사람이니까. 그 반고라는 사람의 한서에 이 사람 기록이 나오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광무제에 대한 그 기록밖에 없었는데 광무제 때 유물이 하나가 덜컥 나왔어요. 자, 당시 외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중국인들 세계관에서 이 황하 주변을 중화라고 불렀고 여기를 중국이라고 불렀죠? 중국 사람들은. 자, 여기는 중국 사람들한테는 어떤 나라가 있었어요? 요동이라는 동네에는 조선이란 나라가 있었죠. 이 조선이란 나라를 누가 멸망시켰어요? 한나라? 무제가 멸망시켰죠. 기억나요? 무제가 여기 멸망시킨 다음에 여기다 어떻게 했어요? 뭘 설치했어요? 네 개의 군을 설치하죠. 그쵸? 그 군 중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평양에 있었던 낙랑군을 설치했죠. 기억나요? 요 당시 때 그리고 이제 막 중국에게 개기던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이런 나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남쪽은 여기는 한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한. 지금 우리 대한민국 할 때 그 한. 마한, 변한, 진한에서 몇 한? 삼한이라는 나라가 있었다고요. 그죠? 자,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이 조선 너머에 커다란 네 개의 섬이 있었어요. 여기 사람들은 키가 작았다 그래요. 왜소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낮춰 불렀어요? 왜라고 불렀죠, 왜? 당시
일본 열도 4개 섬에는 조그만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일본 섬을 대표하는 나라로 노국이란 나라가 있었어요. 당시 한나라 황제였던 이 광무제가 이 일본 왕이었던 그 노국 왕한테 너가 왜 왕이야 이 왜를 대표하는 왕을 해라 해가지고 도장을 하나 내려준단 말이에요. 자, 그게 왜 노국왕에게 광무제 유수가 하사한 도장인데 이 도장을 한위 노국왕 금인이라고 합니다. 자, 중국은 한무제 때 보면은 주변 지역에 있던 다른 외부 세력들을 인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한무제가? 한무제가 남어를 어떻게 했어요? 베트남을 멸망시켰죠. 그리고 9개 군을 만들었죠. 조선을 어떻게 했어요? 한무제가 멸망시키고 몇 개의 군을 만들었어요. 4개의 군을 설치했죠. 그리고 중국인들이 야만인이라고 무시하던 그 흉노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무제가 다 없애버리려고 그랬죠. 그래서 끊임없이 정벌을 가잖아요. 무제는 중국 외부에 있던 다른 세력들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군대를 보낸 다음에 정복을 하고 거기다 군이나 현을 설치하고 뭐를 보냈죠? 관리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중국인들. 자, 근데 현실적으로 자, 중국이 물론 넓긴 하지만 중국 주변 세력들이 더 어때요? 위에 러시아도 있고 저기 유럽도 있고 저기까지 다 갈 수가 없죠. 다 정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한 무제가 죽은 다음부터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다른 지역을 다 정복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진시 황제나 한무제 같은 그런 황제들은 중국 외의 나머지 지역도 다 지배를 해가지고 천하를 세계를 다 자기들이 먹어치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한무제 이후 때부터는 어떤 일을 벌이냐면 중국 황제들이 현실적으로 힘이 안 되니까 자기네 나라 주변에 있는 뭐 흉노라든지 여기 왜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고구려 부여 같은 저 한국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여러 나라들의 힘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는 사신을 보내요. 자, 사신을 보낸 다음에 너 그 지역에 왕을 해. 나는 중국의 황제고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너 그 지역 다스려. 그리고 왕을 해. 라고 임명해 주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책봉이라고 부르 뭐라고 부른다? 책봉. 자, 그럼 중국 황제가 일본 왕을 외왕이라고 책봉을 해줬어요. 그럼 도장을 내려줬죠. 자, 그러면은 일본 왕은 여기 노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의 왕은 사실 그 도장 자체가 큰 의미가 있어요? 그 도장 자체 뭐 가격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 당시 중국은 미국이에요. 제일 잘 사는 나라고 제일 문화적으로 선진 국가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던 황제가 이 수많은 일본에 있던 조그만 나라들 중에서 노국의 왕을 일본 왕으로 인정을 해준 거라고. 자, 지금으로 치면 미국 대통령한테 인정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노국 왕은 거기에 대한 어떤 답례로 감사합니다 하고 뭐를 바쳐요. 자, 이거를 조공이라고 불러요. 축봉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 일본 왕이든 조선 왕이든 고구려 왕이든 베트남 왕이든 뭘 한다고요? 중국 황제한테 조공을 바쳐요. 자, 이게 동아시아, 그러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 중국, 한국, 베트남, 그리고 몽골, 자, 이런 동양에서 유지되던 외교 관계, 책봉 조공 제도예요. 제일 중심은 누구예요? 중국의 황제. 그 황제가 정복할 수 없는 지역의 임금들한테 너 왕해 하고 도장을 내려주거나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 두 글자로? 책봉. 그럼 책봉을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뭘 바쳐요? 조공을 바치. 자, 근데 조공 바치면 일방적으로 계속 중국 황제한테 선물 바치는 거잖아요.
근데 저 멀리 있는 중국 황제가 자기네 정복하러 올 것도 아닌데 계속 선물 바치는 거 손해죠. 그죠? 근데도 계속 선물을 바치거든요. 자, 선물을 바치면 중국 황제가 그냥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너희 조공 보내왔다고? 자, 그럼 내가 황제니까 내가 황제로서 너희들한테 은혜를 베풀게.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답례를 해요. 자, 이거를 사례라고. 자, 근데 돌아갈 회자를 써가지고 앞에 회를 쓰기도 해요. 회사례. 조공의 규모가 컸을까요? 사례의 규모가 컸을까요? 사례의 규모가 커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뭘 바치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럼 중국 황제는 결국은 자기네 경제력으로 어떻게 보면은 뭐 이 나라들의 복종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자, 요런 관계가 책공과 조공이라는 이 동양의 외교 관계가 무려 이때부터 2000년 동안 중국에서 청나라라는 나라가 19세기, 20세기 초반에 망할 때까지 무려 이 책봉 조공 관계가 몇 년을 이어간다고요? 2000년을 이어간다고. 대표적으로 우리 가까운 시기에 조선이란 나라 들어봤죠? 태조 이성계. 태조 이성계가 즉위하고 조선이란 나라가 500년을 가잖아요. 조선왕조실로 500년 들어갔죠. 이때 중국에 있던 나라가 명나라예요. 자, 조선 왕이 즉위하면 제일 먼저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요. 그리고는 우리 왕 새로 즉위했습니다 하고 뭘 바칠까요? 뭘 바친다고?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럼 명나라 황제는 누가 즉위했네. 그래, 그럼 명나라 너 조선 왕으로 인정해 줄게 하고 봉을 해줘요. 책봉해 줄 때 그냥 책봉만 해주는 게 아니라 조공 바친 거에 대한 뭘 또 베푼다? 살이라는 걸 보낸다고. 자, 그렇게 해서 명나라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아야지 당시 조선 군주로서, 조선 왕으로서 떳떳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동양의 외교 관계인데 이게 한나라 때부터 정착이 돼요. 자, 우리 이름이 어때요? 증짝증리. 이름이에요, 이름. 좀 어때요? 귀엽죠? 네. 자, 이 증짝증리는 이거 좀 어느 냄새가 나요? 어느 나라 냄새가? 중국인들 같아요? 베트남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지금 형제가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자예요, 여자. 자, 베트남 역사 우리 저번 시간에 잠깐 했는데 베트남의 진나라 한나라 바뀌던 시절에 조타라는 사람이 그 베트남으로 와가지고 나라를 세웠다 그랬죠. 그 나라 이름 두 글자 뭐였어요? 남월이었죠. 남월. 네. 남월을 거꾸로 하면은 월남. 월남을 영어로 하면 비엔남. 비엔남 이제 베트남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 베트남의 시조가 된 남월이라는 나라가 그 베트남에 있었는데 이게 한무제한테 공격받아가 좀 망했죠. 그래서 한무제가 여기에 어떻게 했어요? 뭘 설치했죠? 9개 군을 설치했죠. 그리고 관리를 보내서 중국인들이 베트남 사람들을 지배를 했단 말이에요. 자, 베트남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국인들한테 세금 내고 지배받는 거 좋아요, 싫어요? 싫겠죠? 그래서 계속 여기에 반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중국이 군사적으로나 물자적으로 우수하니까 이걸 찍어 눌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광무제가 즉위하던 1세기 무렵에 다시 한번 베트남에서 큰 반란이 일어나요. 자, 이 증짝과 증리는 자기 남편들이 베트남 그 민족주의자면서 중국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 민족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남편들이 다 죽어요. 자, 그래서 그 증짝 증리가 남편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뭉친 거예요. 그 베트남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한나라에 저항을 했지만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그러면서 무려 베트남은 이때부터 900년을 더 중국의 지배를 받아요. 네. 근데 처음에 베트남이 한 중국하고 독립해서 네. 베트남 한국까지 순식간에 올라가고 중국이 이거 찾았던 거 말하는데요. 아무튼 요때 한 1000년 정도, 그러니까 요 앞서 남월이 멸망했을 때부터 당나라 때 독립하기까지 무려 몇 년이 걸린다?
그렇죠. 정확하게 좀 1000년. 그리고 이때부터는 900년 정도가 독립하는데 걸리게 돼. 자, 우리 한나라는 후하는 반구라는 역사학자 유명하다 그랬죠? 한서를 썼어요. 사실 반구가 완성한 건 아니고 반구의 여동생 같이 썼다 그랬죠. 반구가 완성을 못 시킨 거를 반수라는 여동생이 마저 완성을 시켰어요. 한서 역시 사마천의 사기를 본따 가지고 본기와 열전을 중시하는 무슨 체? 기전체예요. 본기는 누구의 기록이라고 그랬어요? 임금님의 기록. 열전은 누구의 기록이라고 그랬어요? 인물에 대한 기록이에요. 사마천은 해제 본기를 실었다 그랬나? 해제 본기 대신에 누구 본기를 실었다 그랬어요? 여태우 본기를 실었다 그랬죠. 그래서 역사학자들 비판을 많이 받았다 그랬죠. 왜 여자를 본기에 올리고 황제도 아닌 태후를 본기에 올리느냐고. 그래서 한서에서는 그걸 반영을 해가지고 고조 본기 다음에 어느 본기가 나올까요? 해제 본기가 나와. 그렇게 해서 가장 완성도 면에서 퀄리티 면에서는 가장 수준 높은 역사책으로 평가받는 역사책은 어느 역사책이다? 한서다. 가장 먼저 쓰여진 역사책은 어느 역사책? 사기. 그 다음에 후한 때 만들어진 두 번째 역사책, 완성도는 가장 높은 역사책이 반고의 한서예요. 반고의 동생이었던 반초는 무장이었죠. 그 장건이 가서 비단길을 개척이 됐는데 그 비단길 지역에 여러 오아시스 국가들이 많았는데 자 얘네들을 다 정복하고 온 사람이 누구? 반초예요. 반초의 서역원정. 형제라 그랬죠. 둘이 반고 반초. 자, 근데 안타깝게도 후하는 뛰어난 황제들이 많이 등장을 안 했고, 어린 황제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황제 엄마나 할머니의 식구들, 뭐라고 불러요? 왜? 외척. 황제가 절대 권력자이기 때문에 황제가 명령 내리는 거를 신하들한테 전달하는 걸 누가 해요? 여기 없는 사람들. 환관들이 하죠. 환관들이 권력을 휘두른단 말이에요. 자, 그런 와중에 한나라 말기에 자, 뭐 장각이라는 사람이 태평도라는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형제 장보, 장량이라는 사람과 함께 각 지역에서 농민 반란을 일으켜요. 자,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그 외척들이나 황관들이 막 이제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는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노란 수건을 두른 반란, 산적들의 반란. 무슨 반란? 황건적의 난이 일어난다. 이 황건적의 난이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데 한나라는 이거를 잘 막아내지를 못해요. 왜? 누구랑 누가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외척들이랑 황관들이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어린 황제였던 소재, 유변을 황제에 올려놓고 그 유변의 외삼촌으로서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이 하진 대장군. 자기 여동생 하태후가 황제의 엄마였단 말이에요. 외척이었죠, 대표적인. 이 하진이 권세가 막강했는데 문제는 그 황제 주변에 있던 황관들도 권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그 10명의 간신 같은 황관들. 십상시. 자, 하진과 십상시라는 그 황관들이 서로 대립하다가 십상시가 황제의 명령을 빌어가지고 하진을 궁으로 유인하죠. 그 다음에 하진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하진이 제거돼서 십상시들이 만세를 불렀는데 문제는 하진의 부하였던 원소. 원소는 4세, 4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저 윗대로 4대가 삼공이라는 높은 관직에 있었던 명문가 자식이에요. 이 원소가 칼을 빼어들고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궁으로 들어가서 환관들을 다 십상시를 다 죽여버린다. 자, 이렇게 하진도 죽고 황관도 죽고 이렇게 혼란한 틈에 당시 황제 유변이 궁 밖으로 도망쳐요. 네. 자, 궁 밖으로 도망치는데 이때 유변을 같이 이제 모셨던 유변의 배다른 동생이 진류왕이라는 유협이라는
또 다른 그 황실의 황자였는데, 자, 뭐 황제라고 하고 왕자라고 하더라도 당시 10대 초반의 어린애들이었단 말이에요. 너희 나이 또래였다고. 얘네 둘이 궁 밖으로 이제 지금 막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으니까 이게 무섭기도 해가지고 도망친 거예요. 황관 등에 업혀가지고. 자, 근데 얘네가 무슨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이런 와중에 지금 막 수도 낙양이 어지러운 와중에 군대를 몰고 낙양으로 들어온 사나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동탁이라는 사람이죠. 너희 그 익히 알고 있는 삼국지 있죠? 삼국지의 시작 부분에 나오는 스토리들이죠. 십상시와 하진 그리고 막 지금 환관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어지러운 그 궁궐 안으로 군대를 몰고 들어온 사람이 누구예요? 동탁이라는 사람이죠. 동탁이 보기에 어리디 어린 이 유변이라는 황제는 무능력해요. 반면에 이 유변 옆에 있었던 진류왕 유협은 굉장히 또랑또랑하게 자기 말을 잘해요. 자, 유변을 동탁이 폐위한 다음에 죽여버리고 진류왕 유협을 한나라의 마지막 황제로 세운다고. 이 사람이 한나라의 마지막 황제 헌제예요. 나중에 삼국지 보시면 나올 텐데 계속 조조라든지 그 동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시달리는 사람이 한나라 마지막 황제 누구예요? 헌제죠, 헌제. 자, 동탁이 이 어린 황제를 새로 세운 다음에 자기가 권력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니까 동탁을 토벌하자는 각 지역에서의 반란군들이 일어나요. 자, 이 사람들은 황건적을 자기 힘으로 개인적으로 지방에서 토벌하던 그런 영웅들인데, 자, 이런 동탁에 대해서 반대하는 영웅들을 군대를 가지고 있는 영웅이라고 불러서 뭐라고 부른다? 군웅이라고 불러요. 자, 이 군웅들이 18군웅이 모여가지고 반동탁 연합군을 만들어요. 자, 이 18군웅 중에서는 유명한 인물이, 자, 아까 환관들을 다 제거했던 4대 30의 명문가 자식, 원, 소,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할아버지가 환관이에요. 근데 환관이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이 당시 때 환관들은 자식을 못 낳죠. 여기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환관들은? 그쵸. 돈이 많으니까 명문가 집안 자식들을 자기 양자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사를 받들게 하고 자기 대를 잇는 거예요. 자, 환관 조등이라는 사람이 양자 조승을 들였고 그 조승의 친아들이 조조라는 사람이에요. 자, 뭐 그 밖에 해적들을 소탕하면서 명망을 얻고 있었던 손자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는 손견. 자, 국방의 강자. 기마전술에 뛰어난 공손찬.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돗자리 짜던, 그죠. 굉장히 신분이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스스로 저 중국 한나라 경제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던 사람. 유비. 의용군.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일어난 군사 500명만 모아가지고, 자기 의형제로 알려져 있는 관우와 장비 등을 데리고 이 반동탁 연합군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리고 원소의 조카였던 원술.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동탁을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이들의 기세가 워낙 막강했고, 특히 유비의 오르팔이었던 이 관우란 사람이 무용이 어땠어요, 굉장히. 뛰어났죠? 자, 그래서 동탁이 보냈던 장군 화웅, 이런 사람들 제거해버리고, 자, 동탁이 아끼는 장군 여포, 이 여포랑도 관우가 호각으로 맞붙어 싸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동탁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낙양은 더 이상 지키기 어렵겠다. 방어하기 좋은 곳은 관중에 있는 장안이죠. 그 낙양을 어떻게 해버리죠? 불질러 버리죠. 이렇게 성을 불질러서 다 태우는 걸 뭐라고 불러요? 초토라고 하죠. 낙양을 초토화시키고, 자, 전한 때 수도였던 어디로 수도를 옮겼어요? 장안으로 수도를 옮겼죠.
자, 근데 문제는 동탁이 초선이라는 여인을 좋아했는데 동탁의 오른팔이었던 여포도 사랑에 빠지죠. 자, 삼각관계죠. 결국은 젊고 힘센 놈이 늙고 힘없는 놈을 때려 죽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포가 동탁을 살해하죠. 자, 그런 다음에 여포가 권력을 장악하나 싶었지만 여포는 동탁의 부하였던 이각과 곽사라는 사람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고, 자, 이각과 곽사가 권력 다툼을 벌이면서 황제를 끼고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니까 어린 황제 헌제가 장안에서 탈출해요. 자, 탈출하는 헌제를 잘 모신 사람이 누구예요? 조조라는 사람이었죠? 이 조조가 천자를 잘 받들죠, 황제를. 자, 조조가 황제를 받들면서 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게 돼요. 이렇게 황제를 받드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천자 동대라고 부른다 그랬죠? 자, 오늘 준 지도 보세요, 지도. 삼국지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중요한 것들만 조금 빠르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게 후한 때 정해진 13주예요. 여기 보시면 병주, 기주, 유주, 청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원래 우리 핵정구역 하면은 뭐랑 뭐만 알고 있어? 진나라 때 진시황제가 뭐 설치했어요, 전국에? 군이랑 또 작은 데는 뭐 설치했어요? 현을 설치했죠. 원래는 군과 현이 전부였는데 군, 현으로 전국을 다 다스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군 위에 하나의 행정구역이 더 만들어져요, 한 나라. 군보다 더 큰 개념. 그게 뭐예요? 뭐예요? 주예요, 주. 자, 그래서 주, 군, 현 체제가 만들어져요. 오늘날 우리 이제 한국으로 치면은 서울 뭐예요? 서울특별. 시죠. 수원 뭐예요? 시죠. 성남 시죠. 그 시 위에 뭐가 있어요? 경기 도가 있죠, 도. 중국으로 치면은 이 주가 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도보다 사이즈나 면적이나 인구가 어때요? 훨씬 크고 많아요. 지금 중국은 주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할까요? 현대 중국은 성이라고 불러요. 길림성, 하남성, 토북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 하나 인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정말? 5천만. 성 하나 인구가 5천만이에요. 인구 엄청 많죠? 중국은 14억 명의 인구가. 네. 그죠? 성 정확한 개수는 선생님이 알아줄게요. 네. 자, 근데 아무튼 이 주가 한 나라 때 몇 개의 주가 있었어요? 13개 주가 있었어요. 우리 이 주만 한번 좀 몇몇 특정 주만 좀 봅시다. 여기 지금 사리라고 나와 있죠. 사리. 얘는 주라고 안 나와 있는데 여기는 수도 주변을 이제 이렇게 호위하는 좀 중요한 지역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으로 치면 경기도랑 비슷한 지역이에요. 네. 사리는 어떤 지역이라고요? 한국으로 치면은 여기 보면은 좌풍익, 우부풍, 경조윤이라고 나와 있죠. 자, 좌는 어딜 뜻할까요? 왼쪽이겠죠? 우는 어딜 뜻할까요? 오른쪽이겠죠? 근데 왼쪽, 오른쪽이 어때요? 바뀌어 있죠? 왜 바뀌어 있을까요? 황제나 임금님은 어디를 보고 앉을까요? 남쪽을 보고 앉아요. 황제는 어디를 보고 앉는다고? 남쪽을 보고 앉죠? 그럼 황제 기준으로 여기는 어느 쪽이에요? 여기가 왼쪽이죠? 남쪽을 보고 앉았어요. 그리고 여기가 어느 쪽이에요? 여기가 오른쪽이잖아요. 경조윤, 여기 경은 수도 경자예요. 이 수도를 수비하는 여기에는 장안이라는 중요한 도시가 있어요. 자, 그리고 장안을 수비하려면 사방에 관문이 있어야 되죠? 그 네 개의 관문, 관문 안쪽에 있다 그래서 이 땅을 뭐라고 불러요? 관중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리고 여기 홍농이란 곳에는 장안으로 들어가는 적들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관문이 있어요. 여기 있는 관문이 함곡관이에요.
진나라가 이 관중의 수도를 둬가지고 한복관을 통해서 적들을 막았기 때문에 천하를 통일했다 그랬죠? 그럼 관중 바깥에 있는 황하의 남쪽에 있는 가장 중요한 곳, 여기 하남윤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후한 때 수도 어디예요? 양이에요, 낙양. 자, 위에부터 볼게요. 자, 한무제가 설치했던 여기 평양에 있었던 무슨 군? 낙랑군 기억나죠? 지도에 잘려 있지만 이 낙랑이랑 계속 싸웠던 나라가 고구려. 남쪽에서 싸웠던 나라는 제. 예. 더 위에는 어느 나라가 있었어요? 여. 자, 요동과 여기 유주 일대를 장악한 세력이 공손씨였어요. 공손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한때 유비가 공손찬의 도움을 받기도 했죠. 네. 자, 그리고 여기 기주라는 곳. 예, 이 기주라는 곳에는 뭐 이제 업이라든지 중요한 또 도시들이 있는데 이 기주를 근거지로 했던 사람이 원소라는 사람이죠. 원소 세력은 또 여기 병주까지도 또 같이 아우르기도 했죠. 이 병주라는 지역과 유주라는 지역 여기에는 장성이 있는데 요 장성 위에 사막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사막? 고비 사막. 고비 사막과 만리장성 사이의 지역을 막남. 고비 사막 위의 지역을 뭐라고 부를까요? 막북이라고 하겠죠? 이 막남과 막북 일대에 살고 있던 오랑캐 흉노의 사촌뻘이었던 갈족과 선비족. 자, 이런 민족들이 살고 있었다. 자, 이 병주는 과거 춘추전국 시대 때 조나라가 있었던 지역이기도 해요. 자, 제일 서쪽에 량주라고 보여요, 량주? 량주 보여요? 이 량주는 중국인들 입장에서 어느 쪽에 있어요? 동서남북할 때. 서쪽에 있죠? 그래서 량주를 서량이라고도 부릅니다. 량주를 뭐라고도 부른다고요? 이 서량을 책임지고 있던 사람이 처음에는 동탁이라는 사람이었어. 누구? 동탁이 여기로 쳐들어와가지고 나중에 그 낙양으로 쳐들어와가지고 그 황제를 끼고 권력을 휘두른 거라. 갔다 와. 자, 그리고 동탁이 없어진 다음에는 이 지역을 차지한 게 마씨 세력이었어요. 마등이라는 사람. 자, 이 마등의 아들이 금마초라고 불리죠. 별명이 마초. 신의 장군 마초. 자, 이런 사람들이 서량을 장악했다. 서량에서 더 서쪽으로 가면 여기 이거 무슨 길일까요, 이거? 비단길이에요. 실크 로드.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연주, 예주, 서주, 청주 등을 차지했던 세력이 천자붕대했던 누구? 조조. 자, 그리고 형주의 근거지를 잡았다가 여기 험한 땅, 여기 익주라고 보여요? 보여요? 익주의 유명한 군 어디랑 어디가 있어요? 촉과 파가 있죠. 뱀이랑 벌레가 많은 동네 얘기했었죠. 여기 예전에 유방이 어떻게 됐던 거예요? 유방이 이쪽으로 쫓겨났죠, 항우한테. 왼쪽으로 쫓겨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어? 좌천됐다 그랬죠. 자, 뱀과 벌레가 많고 여기 산골짜기 동네 매운 요리 유명한데 사천이라고 들어봤어요? 사천짜장 들어봤어요? 여기가 그 스촨이랑 사천이란 동네 매운 요리 유명한데 산골짜기 많고 잔도 불태웠던 거 기억나죠? 여기에 설치된 게 익주고 여기 들어가서 자리를 잡은 사람이 유비. 여기 촉이라는 이름을 따가지고 유비가 세운 나라가 촉한이에요. 유비는 자기가 한 고조의 후예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유비가 예뻐했던 유비의 오른팔 같은 신하
유비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마치 물고기를 만나는 것처럼 기뻐했다고 해가지고 수어지교라는 얘기가 나왔던 제갈공명. 제갈공명과 유비가 만난 게 물과 물고기가 만나는 것 같이 사귄다고 해가지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수어지교. 수화지교 아니에요. 수어지교다. 자, 물 숫자에 물고기 어자예요. 수어지교. 그리고 계속 총나라 남쪽에서 총나라를 위협했던 남쪽의 오랑캐. 베트남 사람들이기도 해요, 일부가. 이 사람들을 남만이라고 불렀어요. 남만왕 맹획. 삼국지 읽어본 사람들은 혹시 봤을 텐데. 들어봤어요? 네. 제갈량이 이 남만왕 맹획을 어떻게 해요? 맞아요. 이 남쪽 사람들이 한 번 정복하면은 아까 베트남 천년 지배받았지만 결국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독립했다 그랬죠? 천년 지배받았지만. 이 남쪽 사람들은 자기들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자기들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한테 쉽사리 고개를 안 숙여요. 처음에 집에서 말 잘 듣는 것 같다가도 중국인들 돌아가면 바로 반란 일으킨다고. 자, 제갈공명이 계속 반란 일으키는 이 남만을 달래려고 남만왕 맹액을 7번 잡았다가 7번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너희보다 한참 위다. 이런 것들을 이 맹획한테 알려주고는 맹획을 길들이죠. 7번 잡았다가 7번 풀어준다. 7종 7금. 자, 제갈공명이 말 안 듣는 오랑캐들을 어떻게 상대했다고요? 7번 잡아줬다가 7번 풀어줘서 이들이 스스로 복종하게끔 스스로 자기들이 안 된다는 걸 느끼게끔 만들었다고. 자, 제갈공명이 남만왕 맹획을 잡고 다시 수도 여기 촉으로 돌아올 때 태풍이 막 불어요. 자, 근데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물이 이제 태풍이 너무 많이 세가지고 강물이 막 이렇게 요동을 치는 거예요. 빨리 지금 이 총나라로 돌아가서 위나라를 상대해야 되는데 자, 지금 비바람이 안 그쳐요. 자, 그래서 비바람이 어떻게 하면 그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자, 이때 그 마을 주민들이 얘기를 하죠. 자, 저 비바람을 그치게 하려면 요 지역에서는 사람 머리를 베어가지고 강에다 던져야지만 그 강의 신이 노여움을 잠재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갈량이 그 얘기를 듣고 사람을 진짜 죽여야 되나 싶었는데 사람을 죽여야 안 죽여요. 사람을 죽이지 않고 대신에 사람 머리 모양 비슷하게 해서 그 고기 반죽을 만들죠. 네, 사람 고기가 아니라 그냥 동물 짐승 그 반죽을 만들고 거기다 야채랑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밀가루 전병을 이렇게 입히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해요? 강에다 던지죠. 그쵸. 이게 뭐의 유래가 됐다? 만두의 유래가 된다. 만두 들어봤죠? 자, 유비가 제갈공명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지역에 세운 나라, 총나라. 자, 그리고 형주. 이 형주는 과거에 초나라를 형나라라고 불러서 여기 형주라고도 하는데, 형주와 이 양주를 차지하고 있던 강한 나라가 오라는 나라예요. 오나라는 손견, 손책, 손권으로 이어지는 나라였다. 자, 조조라는 이 강자가 원소랑 일전을 벌여요. 당시 관도라는 곳에서 일전을 벌이는데 원소와 조조의 운명을 건 큰 전투. 무슨 대전? 관도대전이에요. 이 관도대전의 승자는 누구? 조조와 원소 중에 누구? 조조가 승리를 하죠. 원소를 멸망시킨 다음에 조조가 양주, 사례, 예주, 연주, 서주, 청주, 기주, 병주, 유주 요 북쪽 지역을 완전히 다 장악을 한다. 그 다음에 세운 나라가 위나라예요. 자, 조조가 세운 나라가 뭐라고요? 위나라. 자, 조조는 이 북쪽을 통일한 다음에 이 남쪽의 총나라, 오나라도 다 멸망을 시켜가지고 천하를 통일하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조조가 80만 군대를 데리고 형주로 내려와요.
자, 오나라에선 항복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유비의 책사였던 제갈공명이 나서가지고 자, 오나라 사람들을 설득을 해요. 그래서 유비와 손권, 오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조조의 대군을 막아낸단 말이에요. 어디서? 적벽이란 곳에서. 자, 조조의 대군을 오나라의 손권, 자, 총나라의 유비가 힘을 합쳐가지고 막아낸단 말이에요. 어디서 막았다고요? 적벽대전. 당시 조조가 많은 배를 이끌고 자, 이 양쯔강을 넘어가지고 이제 내려오는데 당시 그 유비의 칙사였던 제갈공명, 손권의 칙사였던 주유라는 사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동남풍을 이용해가지고 자, 적쪽으로 바람 불 때 여기다가 불화살 쏘면 어떻게 돼요? 불이 다 옮겨 붙겠죠? 자, 그래서 적의 많은 배들을 다 화공을 이용해가지고 불태운단 말이에요. 자, 조조의 대군을 무찌른 무슨 대전? 적벽대전. 자, 이렇게 해서 조조가 크게 패배하고 나서 한동안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가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는 이런 시대가 도래한다고. 이 시대를 무슨 시대? 삼국시대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삼국시대를 바탕으로 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소설이 삼국지 연의라는 소설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결국은 힘이 가장 강력한 나라는 이 위나라였어요. 유비가 죽은 다음에 제갈공명은 유비의 유언을 받아가지고 유비의 어린 아들 유선을 잘 신하로서 보좌하면서 계속 이 위나라를 쳐들어가요. 자, 위나라를 쳐들어갈 때 이 위나라에는 또 명장이었던 사마의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제갈공명이 얼마 안 되는 군대로도 아주 용병술, 그러니까 군대를 잘 들여가지고 위나라랑 전투를 벌일 때마다 매번 승리했단 말이에요. 근데 매번 승리를 하고 했지만 위나라 군사랑 물자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결국 제갈공명이 위나라를 넘어요, 못 넘어요? 못 넘죠. 자, 결국은 제갈공명이 6번이나 여기 기산이라는 곳에 출병을 해가지고 위나라를 공격하려고 했지만 위나라를 이기지를 못해요. 자, 그리고 여기 기산 옆에 오장원이라는 곳에서 제갈공명이 위나라를 공격하러 가다가 병이 들어서 죽는단 말이에요. 자, 제갈공명이 죽고 나서 총나라는 급격하게 힘이 빠져요. 자, 위나라에서는 조조, 조비, 조예, 뭐 조모 이렇게 어린 황제들이 계속 즉위를 하게 되는데 조조가 죽고 나서 제갈량의 라이벌이었던 사마씨가 권력을 장악을 해요. 자, 위나라가 제갈량이 죽어서 힘이 빠진 총나라를 멸망을 시켜요. 자,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여기 위나라라고 했죠? 위나라. 여기 익주 무슨 나라예요? 총나라. 형주와 양주에 있던 나라 무슨 나라? 오나라. 위나라가 먼저 어디를 멸망시킨다고요? 총나라. 제갈공명이 죽고 나서 힘이 빠진 총나라를 멸망시키고 위나라는 원래 조조의 자식과 손자들이 다스리던 조씨의 나라였는데 제갈량의 라이벌이었던 사마의가 조씨로부터 권력을 뺏어요. 그래서 사마씨가 권력을 차지하게 되고 위나라 황제 조씨로부터 권력을 빼앗는단 말이에요. 황제 자리를 물려받아요. 그렇게 해서 위나라도 망하고 사마씨가 진나라를 세워요. 무슨 나라? 진나라. 앞에 진시황제의 진나라와 한자가 달라요. 자, 그 진나라가 하나 남은 오나라까지 공격해가지고 멸망을 시켜요. 그래서 중국은 한 나라가 멸망한 후에 새로 어느 나라가 중국을 다시 통일하게 된다?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게 된다. 그 진나라 통일을 이뤄냈던 황제가 사마
염이라는 황제. 진나라 무제. 아까 제갈량의 라이벌이라고 했던 사마이의 손자예요. 자, 이렇게 해서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세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도 삼국을 통일하지를 못해요. 정작 최후의 승자는 어느 성씨였어요? 사마씨였죠? 자, 이렇게 해서 삼국지 얘기를 간단하게 봤어요. 자, 교재로 넘어가 보세요. 뒤에 문 좀 닫아, 제인아. 제갈공명이 6번 기산으로 출병해요. 요것만 써주세요. 기산으로 출병하다. 요거를 가리켜서 육출기산이라고. 육출기산. 기산이 그 지명이에요, 지명. 위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기산으로 6번이나 출병을 해서 위나라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지만 결국 제갈공명이 위나라를 멸망시키지는 못했죠? 수명이 다 돼서 죽고 말죠. 자, 여기 아래 좀 내용 보면은 조조가 원소를 멸망시키죠. 이게 무슨 대전? 관도대전이에요. 유비가 제갈공명을 얻죠. 자, 물이 물고기를 얻었다고 해서 수어 지교라고 부르죠. 유비랑 송건이 어디서? 적벽에서 조조를 무찌르죠? 자, 동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조조 군대를 향해서 불어가는 바람을 통해서 불을 이용한 책략으로 조조군의 배를 다 불태우면서 적벽에서 조조 군대를 무찌르죠. 그 다음에 위초고, 결국 최후의 승자는 무슨 씨? 사마 씨가 중국을 통일하게 되죠. 자, 시험에 나올 거 좀 빨리 얘기해 줄게요. 자, 저기 보세요. 23페이지 펴보세요. 23페이지.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23페이지. 그 나올 것들만 위주로 얘기를 할게요. 어, 진시황제 업적은 다 기억해 주세요. 진시황제 업적 전국을 어떻게 했어요? 통일했고 무슨 칭호 썼어요? 분연 설치, 관리 파견, 문자 도량 통일. 자, 유학자들 구덩이에 묻고 책 불태운 거 뭐예요? 흉노 밀어내고 못 쐈어요. 전국 6번 뭐 했어요? 순행했죠? 다 나와요. 자, 진시황제가 죽고 나서 엉뚱한 애가 황제가 됐죠? 호해. 자, 그 다음에 이 진시황제가 죽고 나서 진나라에 처음으로 반란 일으킨 농민들 누구예요? 진승과 오광이죠. 그들이 남긴 말 왕후장상에 나올 거예요, 시험에. 자, 진승 오광이 제압당하고 나서 초나라의 누구? 항우. 한나라의 누구? 유방. 자, 인물 3명만 더 쓸게요. 자, 유방의 3명의 책사. 꾀주머니. 노인 신발 주워왔던 사람. 장량 기억나죠? 한나라 건국 삼거리예요. 유방 폐연에서 거병할 때 도필리였던 사람. 유방한테 계속 분량이나 이런 거 잘 공급했던 아주 꼼꼼한 사람. 소, 소하, 독삼상, 한신이 있죠, 한신. 네. 주어 오던 사람 있으면 주어 오가 싶던 사람. 주워 오던 사람. 주워 와서 그 노인한테 바쳤던 사람. 네. 자, 항우, 유방, 장량, 소하, 한신.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5명. 요 5명은 알아야 돼요. 하후영은 충성스럽긴 했는데 능력이 이들에 비해는 못 미쳤어요. 네. 자, 요 5명은 꼭 알아두세요. 자, 유방. 유방이 한신을 비롯해가지고 자기를 도왔던 공신들을 다 제거했죠. 네 글자로 뭐라고요?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 토사구팽. 자, 유방이 흉노한테 졌어요, 이겼어요? 졌죠. 지고 나서 당시 그 흉노 선우한테 굴욕을 당한 다음에 금, 은, 비단 그리고 매년 선우가 바뀔 때마다 공주를 보내게 되죠. 화봉 공주를. 그렇게 맺은 관계를 뭐라고 불러요? 화친이라고 부르죠. 흉노에게 한 나라가 머리를 조아리는 유목국가한테 머리를 조아리는 이런 외교 관계를 뭐라고 한다고요?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고조가 죽은 다음에 어린 아들 혜제를 끼고 첫 부인을 인간대주로 만들었던 여자 누구예요? 여태후예요. 여태후. 자, 문제, 경제 때 유씨성을 가진 제후들끼리 힘을 모아가지고 한나라 황실에 대항했어요. 오나라, 초나라 중심으로 된 7개 나라의 반란. 5초, 7국의 난. 한무제 업적은 다 기억해 두세요, 이거. 한무제가 하늘의 신이랑 땅의 신한테 어떤 제사 지냈어요? 봉선. 장건이란 사람 보내서 뭐 개척했어요? 비단길. 곽거병 위청 보내서 어디 정벌했어요? 흉노 정벌. 소금과 철 어떻게 했죠? 전매제했죠? 그리고 남월이랑 또 어디 멸망시켰어요? 사마천이 어떤 역사책 썼어요? 다 기억해 두세요. 중요해요. 한 명 더. 동중설한 사람 건의로, 동중설한 사람 건의로 뭐를 국교로 만들어요? 유교를 국교화하죠? 이때부터 충성과 효도를 강조하는 유교가 중국의 국교가 되죠. 충성과 효도를 강조하는 유교가 중국의 국교가 돼. 누구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공부해서. 자, 우리 얼굴이 아주 예뻐가지고 흉노랑 전쟁을 멈췄던 여인. 왕소군. 자, 그리고 한나라를 멸망시켰던 사람, 잠시 동안. 왕, 왕망. 왕망이 한나라 황제로부터 선양을 받아가지고 새로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 이름이 뭐였어요? 신나라였죠? 넘어가세요. 자, 왕망이 견제하려고 했던 사람들, 호족들이었죠? 호족들의 세력 기반은 뭐였어요? 넓은 땅. 그리고 가지고 있는 노비. 자, 우리 전한의 수도는 어디였어요? 전한. 전한. 장안이었죠. 전한의 수도가 어디였어요? 장안. 후한의 수도 어디예요? 낙양이죠. 후한의 초대 황제가 누구였어요? 한나라. 광무제였죠. 광무제. 광무제 유수. 자, 한나라 사마천의 사기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역사책. 누가 썼어요? 반고의 한서. 한나라는 누구랑 누구랑 권력 다투면서 망해요. 외척이랑 환관들이 권력 다투면서 망하죠? 자, 한나라 말기에 있었던 노란 수건을 두른 산적들의 반란. 무슨 난? 무슨 난? 황건적의 난. 이거 나올 거예요. 자, 삼국지 시대의 시작을 알린 사람. 어린 황제를 새로 세운 다음에 권력을 막 휘둘렀던 사람. 동탁. 동탁이 낙양에다 불 지르고 도망갔죠. 초토화시켰죠.
그리고 천자를 봉대해서 천하통일에 유리한 기반을 만든 사람. 조조죠. 조조가 원소를 쓰러뜨린 전쟁 뭐예요? 무슨 대전? 조조가 원소를 쓰러뜨린 전쟁 뭐라고요? 관도대전. 유비가 제갈공명을 얻은 다음에 물이 물고기 만난 것처럼 기뻐했다. 무슨 지교? 자, 유비랑 송건이 힘을 합쳐서 조조의 대군을 화공으로 무찌른 전투. 적벽대전이에요. 적벽대전. 기억해 두세요. 자, 위, 촉, 오는 결국은 어느 나라에 의해서 통일돼요? 사마씨의 진에 의해서 통일이 돼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그 객관식 15문제고요. 주관식 5문제예요. 진짜 쉽게 낼 거예요. 지금 얘기한 거에서만 낼 거예요.